이번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환율이 손을댔다라고 합니다. 일본 돈이 약해졌으니까 일본 정부가 막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뉴스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한 줄짜리 뉴스가 우리 리플 XRP 가격이랑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본이 환율을 막았다라는 게 왜 리플 홀더한테 신호가 될 수가 있는지, 이거 하나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이 보도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 저스틴 로우라는 사람이 일본이 2차 환율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한때 130에서 150핍 정도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튀어 올랐다는 건데요. 여기서 핍이라는 거는 환율이 움직이는 아주 작은 단위인데, 이 정도 움직임이면 시장에서는 누가 일부러 흔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즉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요,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거의 다 일본 재무성이 손을 댔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환율 개입이 뭐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자기 나라 돈이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서 자기 돈을 사들이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게 되면은 엔화 수요가 늘어나죠.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원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환율에 직접 손을 댄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자연스럽게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일본 환율이 흔들리는 거랑 리플 XRP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 둘을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료들 하나 둘씩 찾아보다가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환율 개입이 들어간 배경에는 단순하게 엔화가 약해진 거 말고도 더 큰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 보도에서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있는 상황이라서 일본이 절박한 국면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석유가 빠져나오는 가장 중요한 길이죠. 거기가 막히면 기름값이 올라가고요. 그럼 일본처럼 에너지를 전부 다 수입하는 나라는 더욱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질 겁니다.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기 나라, 일본 엔화 돈이 약해진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일본이 외환 보유고를 써가면서까지도 엔화 약세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렇게 한 나라의 통화가 흔들리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들어가는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있는 큰 돈들 점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한 가지 나라에 묶인 돈은 위험하다라는 거고, 엔화도 흔들리고 달러도 미국 정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위안화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럼 결국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자산을 찾게 되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화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몰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가지가 조금 달라요. 단순하게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낼 때 어느 한 가지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통로가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전부 다 달러였는데요. 달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니까 또 다른 통로를 진지하게 찾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부분이 리플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리플 인프라가 깊게 들어가 있는 나라죠. SBI라는 일본 대형 금융그룹이 리플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은행들이 리플넷이라는 송금망을 검토한다거나 실제로 사용을 해왔어요. 일본은행이 직접적으로 디지털 통화 실험을 하게 되면서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의 토크나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기존 자료들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볼까요? 한쪽에서 일본의 통화가 점점 약해지고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써가면서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이 이미 리플 기반 결제 인프라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깊게 깔아놨다는 사실들, 이 두 가지 사실을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시면은 조금 묘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 앞으로도 환율을 계속해서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길어진다면 일본 안에서는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는 결제 수단의 필요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대안 중에 하나로서 이미 깔려있는 게 리플 기반 송금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일본의 환율 개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적으로 리플한테 비슷한 방향성의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개입이 성공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안정되겠지만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결제 시스템 자체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커집니다. 반대로 개입이 실패하고 또 엔화 약세가 더 깊어지면은 자본이 중립적인 자산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면서 리플 같은 결제 인프라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결국에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이번 이슈의 진짜 무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는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일본의 환율 개입이 한두 차례 더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보도에서 애널리스트가 이미 2차 개입까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만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환율을 끌어내리려고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펀더멘털이 엔화에 불리하다는 점도 같이 지적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그 나라 경제의 기본 체력과도 같은 건데 그게 약하다는 건 아무리 정부가 막아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리는 구간이 온다. 그때부터는 중립적 결제 자산에 대한 이런 관심들 본격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가장 앞쪽에 일본 인프라를 가진 리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 일본의 환율 개입은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외환 방어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서 기존 통화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더 큰 신호가 깔려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중립적인 결제 통로의 필요성을 키워나가고요, 그 영역에서 가장 깊은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일본이다라는 점에서 또 리플과의 연결 고리까지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 뉴스가 단순하게 환율 뉴스 정도가 아니라 리플 홀더라면 한 번쯤은 길게 들여다볼 만한 이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 일본 안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 곳은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걸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지금부터라도 다른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지루한 시장들 항상 존재하고 있었죠. 리플이 600원, 800원 라인에서 수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리플이 1000원까지 상승했을 때 드디어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리플이 더 갈 거다, 아니면 이제는 끝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리플에 대한 기준선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조금은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저점에 사서 또 고점에 팔고, 이렇게 적당한 단기 고점이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만족하고 매도하고 수익 실현이라는 것들을 해보시는 겁니다. 장기 투자 5년, 10년 묻어두는 거 좋겠지만요,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정말로 건강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보유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적당한 대응 전략 없이는 그 기간이 절대로 짧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리플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